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요, 고대 아테네, 그죠?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 살던 사람이고요. 사실 이름이 너무너무 유명하죠, 여러분. 왜 유명할 수밖에 없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 윤리학자이기도 했지만, 뭐 정치학자이기도 했고요, 뭐 자연철학자이기도 했고요, 자연과학자죠. 자연철학자이기도 했고요. 참 여러 가지 분야를 공부했던, 학습했던, 탐구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름이 보이고 저기서도 보이고 막 여기저기서 막 보이게 되는 거죠. 굉장히 천재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인간들이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인강 왜 듣고 있어요? 공부 왜 합니까?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냥 단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럼 대학교에 왜 갈까요?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뭐 학문 탐구를 위해서 목적이 있죠. 그럼 취업은 왜 해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목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목적과 수단이라는 이 연쇄적인 과정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민을 했던 거죠. 어떤 고민을 했냐면, 그러면 최종적인, 더 이상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는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게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해본 거예요. 있다라는 결론을 냈는데,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최종적인 인생의 목적으로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해지겠죠. 근데 행복이라는 걸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뭐 즐거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혹은 뭐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좋은 삶이란 또 뭔데? 라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 분필을 잘 보세요. 물론 이거 사람은 아니지만 분필도 나름대로 하나의 존재죠. 사물, 존재죠. 그럼 이 분필도 분명히 좋은 삶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좋은 상태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좋은 분필이라는 상태가 있겠죠. 그럼 어떤 분필이 좋은 분필일까요? 쉽죠? 잘 써지는 분필이 좋은 분필이라고 우린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아주 훌륭하게 잘 발휘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어떤 좋은 삶, 좋은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한 삶이라는 것도 굉장히 쉽게 정의될 수 있겠네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역시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죠. 인간의 본성. 조금 더 간략하게 말하자면, 간략하게 말합니다, 이성이에요, 이성. 그래서 인간의 본성 혹은 이성을 실현하는 그런 삶이 바로 좋은 삶, 어떤 행복한 삶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랑은 좀 거리가 멀어 보이긴 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뭐예요? 막 좋은 차를 타고 막 좋은 아파트에 살고 막 이런 것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해. 하지만 인간으로서 행복을 느끼려면 좀 쉽게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자아 실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끌어내는 그런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성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성 잘 활용하고 있죠, 지금? 졸지 않고 있죠? 공부하는 데 쓸 수 있죠.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행복한 삶이란 어떤 삶이에요? 학문을 탐구하는 삶. 뭐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관조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철학적 지혜를 통한 관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삶이에요. 행복한 삶이래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아까도 배웠죠? 이 도덕적인 기준들, 어떤 공동선들을 내면화함으로써 그것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도덕적 행위를, 가장 적절한 도덕적 행위를 실천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즉 이성을 통해서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행복한 삶이란 곧 도덕적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도덕적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도덕적인 삶 혹은 윤리적인 행위라는 건 도대체 뭐냐? 앞에 있는 우리 기본적인 입장들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키워드 자주 나오죠? 중용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하면서 윤리적인 행위란 중용, 다시 말하면 이 중용이 하나의 도덕적인 성품이요, 덕이요, 덕. 그죠? 이 중용을 실현하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윤리적인 행위야 라고 주장합니다. 즉 덕 있는 사람이 할 법한 행위를 떠올릴 수 있는데, 그런 덕 있는 사람이 할 법한 행위는 곧 중간이다, 중간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중간이라는 것이 절대로 어떤 산술적인 중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뭐 수직선상에 1과 3이 있을 때 그 중간은 2가 되겠죠.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간이라는 건 우리가 처한 도덕적인 어떤 딜레마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좀 쉽게 말하면 최악의 양극단의 행위인
이 행위 사이에 어떤 중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골목길을 가고 있는데 친구를 목격한 거예요. 근데 친구가 되게 웃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나쁜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해야 돼요. 분명히 이건 도덕적인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양극단의 선택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친구를 보고 그냥 도망가 버릴 수 있겠죠. 굉장히 비겁하고 굉장히 두려움에 가득 차서 도망간다라는 선택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최악의 선택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친구를 구하러 그 많은 형들과 싸우러 가는 거죠. 예. 내가 이길 수 있어 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친구 구해야 돼. 상당히 무모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양쪽의 어떤 극단,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두 가지의 악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악덕 사이의 중간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장 적절한 행위로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덕 있는 사람이죠. 이순신 장군님을 위인전을 읽었단 말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행동을 하면 돼요? 적절하게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죠. 이런 게 적절한 행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용어로 정리해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중용이라는 것은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의 중간이고요. 이것은 방금 전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두 악덕 사이의 중간, 그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최악의 선택인 두 악덕 사이의 중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예시를 하나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예시를 들 거냐면 방금 전에 했던 예시 그대로 적을게요. 우리가 이 친구,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친구를 목격했을 때 어쨌든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아예 없으면 또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두려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무모한 행동을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무모함이 없어도 도망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적절한 무모함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용기라는 것은 이 적절한 두려움과 그리고 이 적절한 무모함의 중간을 선택했을 때 실천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